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6일 마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오늘 일단 매도한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도한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써니전자를 우리가 그 매수를 이 라인권에서 이나 이제 진입을 했다가 매도를 오늘 나갔어요. 근데 이 매도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고 이게 또 잠시만. 예. 안철수가 솔직히 지금 여러 일각에서는 그 안철수 관계자도 그렇고 안철수 그 친한 관계자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저 안철수가 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나 그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될지 부산시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식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안철수가 이번에 지방선거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를 그 취합해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안철수가 제가 어떤 인물인지 그 당시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안철수가 2012년도 이거 뭐야 2012년도쯤에 그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고 안철수란 인물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처음 거론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당시에 안철수가 서울시장 할 거라는 거는 거의 정말 이런 시그널처럼 아니 그냥 기정사실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안철수가 서울시장 하겠구나. 지지율표로 나와도 정말 가반수 이상으로 나와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웬 진짜 웬 그 수염 기른 할아버지 아저씨를 데리고 나오더니 이 사람한테 넘기겠다. 서울시장 이 사람을 지지한다. 하면서 그 박원순이 서울시장 됐잖아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철수 주식은 세 번의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써니전자 추천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 기자회견까지 끌고 간다. 왜? 기자회견 날 당일날 반드시 그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거의 안랩 차트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이 지금 고가놀이하고서 조정이 일어나고서 2차 파동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 기자회견 당일날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 도박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기자회견 직전까지는 들고 가되 기자회견 이후까지 들고 갈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겁니다. 이 기자회견 그 직전에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에 나갈 거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건데 원래는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조금 빨라졌고 일요일날 주말에 한다고 하네요. 예, 주말에 하는데 이 주말에 솔직히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떠한 시기든 출마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백의종군 선포한 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백의종군이나 손학규나 뭐 이런 인물들 다 어땠어요? 몇 년씩이나 그 산속에서 있다가 아니면은 정치계에 발 떠나가지고 몇 년씩 있다가 사람들이 와달라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오는 사람들인데 안철수 뭐야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이 한 달 만에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응? 그러면은 뭔가에 대해서 왜 한 달 만에 결정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이 얼마 남지 않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약간 압박감이 생긴 거죠. 약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솔직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 만약에 안 나간다면,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 여러분들 이 폭의 상승이 정말 강했던 이 상승폭을
이제 하락으로 바꿔버릴 텐데, 응? 여기까지 그냥 밀어버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버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버텨서 무슨 재주로 여기까지 또 끌어올릴 거예요? 어? 뭐 총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여러분들? 음? 써니전자가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날아가나요? 무조건 안철수로만 엮여야지 날아가는데. 그래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그 1, 2%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뭐 이제 4, 5%까지도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다음날 월요일날 갭상승하겠죠.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갭상승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서 수익 내면 좋아요. 좋지만 수익이 안 나왔을 때를 가정하면은 이 하락폭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얘가 나간다고 해서 나오는 상승폭보다 이 하락폭의 연속장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불복 같은 이런 도박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만약에 오늘 이번에 놓쳤어요. 상승해서 놓쳤어요. 놓치면은 여러분들, 아니 주가가 상승 나오고 상승 나오고 상승 나오고 이렇게 가나요? 뭐 옛날에 안리스나 이런 것처럼 계속 점사 먹는 거 갈까요, 얘네가? 아니죠, 여러분들. 항상 뭐 상승 이렇게 나오면은 조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지율 변화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다시 이런 폭의 상승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는 다시 들어가면 돼요. 조정권에 왔을 때. 그때 먹으면서 안전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도박하다가는 쪽박 차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써니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써니전자 그래서 오늘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추천한 이제 세원셀로텍을 보면은 어제 같은 날 이제 얘가 상한가를 가려다가 상한가 가지 못하고 몇 퍼센트지? 25%였나? 네, 25%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5%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25%에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좀 떨어졌어요. 시간에서 거의 약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전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가 매도 물량에서 이제 매수 물량으로 호가가 쌓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단기 추천을 한 거고, 오늘 가지 않고 지금 박스권을 좀 약간 만든 이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따로 급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뭐예요? 줄기세포예요. 지금 잘 가는 테마 섹터가 어디죠?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지금 하루 이틀 나왔는데 하루 이틀 나오고서 끝날까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 섹터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강한 섹터나 테마주들은 항상 1차 파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어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좀 상승 폭이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상승들 나와주면서 파미센이나 뭐 여러가지 애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도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급등주로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1일에서 3일 안으로 나오는 단기적 추세가 좋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간 거고, 이거는 여전히 홀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동스틸이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안정적이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홀딩을 하세요. 무조건 홀딩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파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스관을 해가지고 이쪽 테마 그 문정부에서 밀만한 이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해요. 탈원전 계획도 그냥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탈원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이제 탈원전을 해서 에너지 소비가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뭔가에 대한 이제 그 문정부가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의 대책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만 외쳐서는 이 단가가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원성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북한으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가 협력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평화적인 협상들이 되면은 개성공단 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금강산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거죠.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남북러 철도 가스관 요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성공단 애들이 많이 급등대로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 애들이 2차 상승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얘네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성공단 애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엔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하려고 했죠. 개연으로 해가지고 새만금이 엮이면서 급등하던, 원래 그 새만금은 이제 개연으로서 계속 엮이는 애들이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박원순으로 해서 오르던가, 요 둘 중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잠시만. 예, 그 방언순으로 해가지고 계속 방언순하고 개헌 이렇게 두 가지 연락이 있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연락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개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다음 주 21일 날 수요일 날 개헌 발의를 한다는 예정 뉴스가 이미 나온 상태고, 박원순은 서울시장 단독 1위예요 지금. 지지율 격차도 굉장히 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가든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개헌을 엮이든지 박원순을 엮이든지 둘 중 하나로 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도 21선을 좀 그 하락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결국은 어때요? 21선을 다시 올라탔잖아요. 밑꼬리에 닿으면서.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거는 무조건 홀딩.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화공영 좀 이따 설명하고, 국제아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6천원권 라인에 과거에도 계속 6천원권에는 저항이 생겨 있다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눌림이 있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면은 항상 첫 번째 라인에서 뭐죠? 지지입니다. 지지가 이 6천원 라인에서 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단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건 또 뭐예요? 치매 관련주들로 엮여 있어요. 치매 관련주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분봉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처음 갭 들고 나서 마지막에 길다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종가 관리하면서 밑꼬리를 달성을 해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7,000원을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약 거의 한 10% 정도 수익 중인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상황 봐가지고 여기서 양봉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상승폭이 있다 싶으면은 불타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주력으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성창오토텍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소차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수소차에 대한 움직임들 여러분들 계속 제가 아이고 이게 또 지워졌네. 잠시만요. 네, 자, 성창오토텍 이거를 자, 성창오토텍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수소차가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수소차가 좋은 건 다 아실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테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전기차가 오르면은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수소차를 사야 되고, 수소차가 오르면은 수소차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사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테마의 순환인데 전기차를 따라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어제 오늘로 해가지고 다 물려버렸어요. 전기차 최근에 너무나도 잘 갔잖아요. 너무나도 잘 갔는데 지금 오늘 전기차에 대한 조정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를 따라 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보세요. 삼화전기 이런 거 음봉 나오죠. 전자도 음봉 나오죠. LNF도 음봉 나왔죠. 코스모학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요즘 강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음봉들이 나와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저 CIS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기차 2차 전지를 해가지고 그 이틀 전만 해도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급등할 때 괜히 따라서 좀 더 먹어보겠다고 전기차 올라갈 때 따라서 그 올라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계급락 맞아요. 계급락. 오히려 조정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전기차가 오를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전기차 다음에 반드시 수소차가 도니까 수소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성창오토텍 양봉 나오면서 양봉 전환됐죠. 그다음에 GMB 코리아 조금씩 상승 나오고 대우부품 상승 나오고 지금 거진 다 수소차들이 다 양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성창오토텍은 근데 상승폭이 굉장히 적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양봉이 떴다는 거에 대해서 이 상승폭, 상승률을 떠나서 이 양봉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두셔야 돼요. 지금 전기차가 돌고 나서 첫 양봉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고점을 뚫는 거는 당연지사인 거고, 그리고 성창오토텍이 오늘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일단 양봉전환에서 큰 의미 부여가 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때도 추천했을 때 이 가장 최저까지 추천했죠. 이때도 이 당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 당시 이 3일 동안 가장 큰 문제들이 있었죠. 무슨 문제였냐 하면은 이날 성창오토텍은 뭐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유니크, GMB, 국일재지, 대우부품, 코오롱 멀티 30%하고 20%하고 15%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수소차들이. 근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테마 속에도 이 테마끼리도 순환매가 있지만 테마 속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다.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온다. 이날 뭐 유니크나 뭐 이런 애들 코오롱 뭐 급등했다면 이날 국일재즈나 뭐 대우부품 이런 애들 급등했고, 이날 뭐 다른 애들 급등했고, 풍국주정 뭐 이런 애들 급등했고, 이런 식으로 날라가요. 여러분들 이걸 다 찾아보세요. 이날이 1월 25일이에요. 상한가가 는 1월 25일인데 나머지 그 종목들은 1월 25일에 어땠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뭐예요? 성창이가 대장이었어요. 수소차. 성창이만큼 이렇게 오른 종목 없습니다. 이날 동안. 전부 다 조정이나 소폭의 상승들 이런 식으로만 적용이 됐었지, 성창오토텍보다 더 올라간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유니크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1월 25일날 이후로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자꾸 이래?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대우부품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1월 25일 이후로 조정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날 뭐 상한가 가지도 않았어요. 이날 9% 올라갔어. 근데 그 전날은 어때요? 굉장히 강했죠. 13% 넘어가면서 뭐 이날 6, 7% 올라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봤을 때 성창이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성창이는 1월 25일에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7%, 그 다음 30일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60% 이상의 수익권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마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됩니다. 지금 물론 얘네가 다른 애들이 강할 수가 있지만 얘가 결국에
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홀딩을 진행하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5에서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제 10% 정도까지도 매수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우부품이나 GMB나 여러 기타 다른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더 태울 예정입니다. 그거는 알아두세요. 그 전까지는 아직 그 수소차에 대한 급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비중을 태우지 않고, 다른 애들이 먼저 급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우리가 비중을 태워가지고 급등 임박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비중 있는 거의 2배는 기본으로 태워라. 여기서 들어간 비중의 2배 이상은 태워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빅스윙을 낸 거죠. 1월달에 아주 따끈따끈 했잖아요. 거의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 말고도 뭐 여러가지 수익을 냈는데 그런 거 얘기하기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에이텍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재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대장주예요. 대장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추천 당시에 이 추천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거 마이너스 15%까지도 갈 예정인 종목이다.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알고들 진입하셔라. 만약에 진입 안 할 거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한국 패키지 있는 사람은 안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누르고 갈 수도 있어요. 누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상승 나오면 뭐라 했어요? 고맙다라고 외쳐야 된다고 했죠. 저한테가 아니라 이 종목한테. 왜? 아니, 우리한테 힘든 과정 없이 바로 수익을 내줬으니까. 근데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저가에서 매수해서 비중을 태운 다음에 더 큰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이전에 이런 그 17,000원 이상권의 라인, 17,000원, 18,000원 이상권의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돌파해서 수익률이나 우리가 비중 여기서 태워가지고 이 단가에서 수익률 플러스 비중에 대한 더 큰 이제 수익 금액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가 더 좋아요. 더 좋다고. 저가에서 매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지지층이 확실하게 다져졌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가 아니라 이 61선 근처까지, 이 라인까지 오면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매수를 할 거고, 이 라인권에서 만약에 지지층이 좀 확보되는 것 같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더 실어갈 예정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전략대로 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세운 전략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20%가든 30%가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전략대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이 제동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제동산업은 제가 계속 대장주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거 먹고 이 마이너스 25%까지 이 마이너스 25% 간 거 솔직히 자랑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날 설명을 드렸죠. 이날 21선 닿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팔 거면 다 팔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거진 다 수익 실현 또는 본정가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길게 본다고 했고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갖고 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8,000원에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다 하면서 비중을 정말 많이 실었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팔지 않았어요. 우리 수익 대비 왔다 갔다 하는데도 20% 이상 수익 나도 팔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냥 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여정
방문했죠. 방남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방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1차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애들 보면, 다른 남북경협주 애들 보면 어때요? 11선에서 다 11선 꺾였어요. 그러니까 11선이 지나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내렸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재롱사는 어때요? 11선을 무조건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제가 계속 가지고 가자. 이거는 스윙이 아니라 이제 중기적으로 4월까지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이다. 남북대화가 4월에 시작되고 북미대화가 5월에 하는데 이 안에 무슨 호재성 뉴스가 안 나온다? 말도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남북 정상회담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러면서 오늘 호재성 나왔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럴 때마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걸 제가 2만원까지도 바라본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것들은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있고 11선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JST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가 종가를 단기 추천해가지고 이거 수익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났지만 우리가 수익률 크게 먹었지만 단기로 자른 거예요. 그냥 대장 하나만 제대로 어차피 비중 실어놓은 거 제대로만 갖고 가도 우리는 큰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자, MS 오토텍 재롱산업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서 변동성 있는 주는 거를 전혀 겁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매도 사인 나가기 전까지는 나한테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S 오토텍은 이거는 바닥권에서 잘 잡은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잘 잡은 종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번에 지금 해가지고 거의 한 지금 10% 가까이 아직도 수익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날 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한 6~7% 또 VI 수익을 냈었죠. 단기적으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분봉상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나올 수가 있다.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라인권에서 들어갔는데 종목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팔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스윙 전환하실 분들은 갖고 가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돌파 매매냐? 지금 4,000원이에요. 4,000원이 저항인데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하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할 때 어때요? 더 적은 물량으로도,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4,000원권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래는 더 적은 500만 주가 안 됐었어요. 원래 이 돌파했을 때. 근데 그래가지고 이 적은 물량을 돌파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추천해서 수익 낸 거고, 그 다음 포트 외 종목으로 단기 추천해가지고 또 수익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이거는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이 그 다음부터 멈춰버려가지고 지금 살짝 음봉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거래량이 빠져나온 것들은 없어요. 여기서도 어때요? 빠져나온 것도 없잖아요. 빠져나온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수익이 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또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분봉 보면 어때요?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지권을 해가지고 이 라인권들을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걸 말씀드린 게, 이 4,000원권 라인들 돌파가 왜 중요하냐 했는데, 자, 이 라인들을 보면은 외봉입니다. 가고 바로 떨궜어요. 이날도 바로 가고 떨궜어요. 이날 가고 나서 다시 떨궜지만 다시 거래량 생성되면서 올라왔어요. 4,000원을 다시 근처까지 또 왔어요.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단일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하고 떨구던 애들이 하루에 이틀을 땡기려고 하네. 뭐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아니라 저항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매수세는 그만큼 강해지고 올리려는 힘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보유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이화공영도 마찬가지로 이화공영에 대해서도 또 이거는 맨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보면은 이 이화공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6,000원 돌파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라인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여기서 여러분들 급등 임박이라고, 급등 임박, 정확하게 급등 임박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비중을 더 태우자고 했죠. 더 실어라, 확실하게 더 실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신규 매수, 신규 회원님들도 없으신 분들도 전부 다 진입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거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동안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제가 비중을 이빨에 실었어요. 그러면서 하루 조정 나오고 바로 급등 나왔죠.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6,000원 라인권 돌파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만한 거래량이 필요했고, 그 다음 이만큼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아까 MS 오토텍이나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자 6,000원 라인권을 딱 찍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강한 거래량으로 해서 팍 쌓아 올립니다. 근데 한 번에 떨어뜨려요. 외봉이 정말 각도가 심해요. 그만큼 저항이 셉니다. 두 번째 밀어버려요. 올랐지만 떨궈요. 각도 셉니다. 세 번째 각도 어때요? 똑같이 셉니다. 근데 여기서 어때요? 한 번에 밀었는데 버티더니 다시 한번 또 찔러요. 이거 뭔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항이 뭐예요? 약해졌다. 매수세가 강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 그 주가 흐름, 다음날 주가 흐름 봤을 때 어때요? 박스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력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차트라고. 박스권, 이 분봉선 박스권 세력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급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제 한 10에서 거의 13%에서 거의 20% 사이권으로 수익 중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이전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뭐 거의 한 20-30% 정도 수익 중인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재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화공영은 보면 1차적으로 해서 개연, 그리고 2차적으로 4대강, 3차적으로 남북경협, 뭐로 하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강한 쪽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얘네가 올라갈 때 막 대장으로 간다던가, 얘네가 올릴 때 또 대장으로 간다던가 이러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뭐만 수급 들어올 때마다 계속 수급이 들어오죠. 특히 4대강 수급 들어올 때가 가장 강했어요. 왜 4대강은 왜 나올까요? 개별 테마, 계절주니까. 계절주고, 왜 계절주냐? 3, 4월만 되면은 그 검찰 조사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4대강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명박 MB 정권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번 연도에도 4대강 터지면서 정책주도 막 엮이면서 3, 4월에 엄청 날아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절 테마가 뭐 황사만 있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황사만 있고 뭐 겨울에 보일러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 뭐 빙그레 아이스크림, 옛날에나 그렇지, 정말 옛날에나. 지금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이화공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패키지도 우리 지금 여기까지 우리 매수 단가가 이 라인인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1차 수익 실현한 분들 있고, 다시 여기 왔을 때 2분이건 무조건 여기서 비중 태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 실현 없이 계속 보유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수익 중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지금 팔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선거 등록하고 공약 같은 경우 나왔을 때 그 무상급식, 이 무상급식이 왜 이 이재명이 성남시를 무상급식 도시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의원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은 이제 무상급식을 해도 성남시는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경기도지사로 나가는데 무상급식 안 외칠까요, 여러분들? 얘 무상복지 엄청 좋아해요. 무상교복, 무상 그 청년배당, 무상 그 보육, 이런 것들. 그리고 무상급식. 그래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대선주에도 어땠어요? 정말 강했었죠. 그래서 한국 패키지는 그 절대 팔 생각 없이 계속 보유 중인 거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유 종목들 이제 거진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정도로 해가지고는 지금 줄기세포 쪽이 좀 좋은 것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일단 지수 상승이 지금 계속 양봉만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양봉만 나오면서 이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는 항상 뭐예요? 주도 업종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주도 섹터들. 그걸로 주도 업종으로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1위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해서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수 상승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에 개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헌이 있기 때문에 개헌에 따른 이제 세종시 테마주도 한번 차트를 보고서 UID나 유라테크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볼만한 지금 단가긴 한데, 일단 차트를 보고 나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에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개헌이 발의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왜 세종시가 자꾸 거론되죠? 대전에 있는 이 세종시로 우리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땅가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거기서 대표적인 애들은 뭐 UID나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뭐 이런 애들이죠.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헌 관련주나 이렇게 좀 지켜볼 예정이고, 일단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진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조금 돌파 형태의 차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확인 작업 한번 해보고 다음 주 정도에 저가에서 한번 잡아볼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국제화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